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역동적인 화학 반응, 동적 평형과 중화 반응 중에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중화 반응 그 다음으로 중화 적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중화 적정에 대한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중화 적정의 의미와 그 방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화적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이 생성되는 중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때 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하고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게 되면 우리는 중화 반응이 완결되었다고 얘기하죠. 자, 이와 같이 중화 반응이 완결될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같아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의 몰 농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염기나 또는 산의 용액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기나 산의 용액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미지시료의 농도를 알아내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바로 중화 적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실험 과정을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화적정에 필요한 실험기구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1학기 때 실험하면서 사용했던 실험기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피 플라스크. 뭘 하는데 사용했었죠? 그렇죠. 용액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피펫과 삼각 플라스크가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 피펫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피펫은 가운데가 볼록하네요. 이런 피펫을 우리가 홀피펫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홀피펫을 사용해도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펫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제 스탠드하고 비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뷰렛이라는 실험기구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사용법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석 적개와 자석이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험기구들 이용하는데요. 자, 그러면 중화적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면 먼저 표준용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표준용액이라는 것은 바로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농도를 아는 용액을 제조했을 때 그 농도를 아는 용액을 바로 표준용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1몰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이 표준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화점, 종말점, 당량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중화점과 당량점은 우리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중화점과 당량점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소이온의 몰수와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정확하게 같은 지점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즉, 중화가 완료된 지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종말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중화적정 실험 과정을 거치면서 중화가 끝났다고 판단된 곳, 우리가 인지적으로 중화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된 그 지점을 우리가 종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준용액을 제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표준용액, HCl에 대한 표준용액을 제조해 봤죠. 이와 같이 농도를 아는 용액을 제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농도를 모르는 미지시료라고 합니다. 이것을 미지시료,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보통 홀피펫의 경우 용액이 부피가 10ml짜리도 있고 20ml짜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눈곱이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양을 이와 같이 더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확하게 부피를 측정한 미지시료를 비커나 삼각 플라스크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 과정이 색깔 변화, 중화가 잘 일어났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색깔 변화를 보기 위한 다음과 같이 지시약을 첨가합니다.
이때 지시약은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지시약은 약한 산이나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용의 지시약을 집어넣게 되면 색깔은 뚜렷할지 모르겠지만 중화가 완료되는 데는 오차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비율에다가 표준용액을 아까 만들어둔 표준용액을 담고요. 이 미조시료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중화점에서 색깔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그 양을 집어넣습니다. 이때 이 뷰렛은 다음과 같이 눈금이 그려져 있는데요. 보통은 50ml짜리 뷰렛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수산나트륨 용액을 내가 40ml 정도까지 넣어놓고 용액을 뚝뚝뚝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화가 일어났을 때 중화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종말점에서 위치에서의 부피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때 부피가 만약에 25ml라고 해보면 이때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표준용액의 부피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15ml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화점과 당량점을 찾아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중화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수소이온의 몰수와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정확하게 같다는 것을 같은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수소이온의 몰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냐면 산의 가수 곱하기 산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그때 들어간 부피, 이것을 1000ml로 나눴던 것이 바로 수소이온의 몰수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염기에 대한 몰수도 1000분의 가수 곱하기 염기의 몰농도 곱하기 그때 염기의 부피, 이것이 바로 수산화이온의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중화가 완료된다는 것은 이 수소이온의 몰수와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아지는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같다고 놓고 풀면 됩니다. 자, 근데 양쪽에 같은 천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약분할 수 있고, 우리는 간단하게 식을 NMV는 M', M', V''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염기의 값들이었어요. 자, NaOH는 1가고요. 그때 이 NaOH의 농도를 1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몰 농도. 그리고 자, 여기에서 들어간 수산나트륨 용액의 부피는 아까 뷰렛에서 측정했듯이 15ml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용액 삼각 플라스크에 첨가돼서 H 플러스와 반응한 OH-의 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미지시료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H 묽은 염산이라고 했으니까 가수는 1이고요. 이때 몰 농도는 우리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지시료니까요. 그리고 부피는 얼마냐고 했냐면 홀패스핏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10ml를 덜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10ml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가 되겠죠. 그것을 15ml의 1몰 농도의 NaOH로 중화 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둘의 몰수가 같아지고 중화가 완료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X, 즉 미지시료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미지시료의 농도는 얼마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1.5몰 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용액을 이용해서 미지시료의 몰 농도를 구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화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시약을 넣어서 색깔 변화를 통해서 중화점을 찾는 방법. 두 번째는 산과 염기가 만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중화 반응을 하면서 그때 발생한 열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용액 내에 들어있는 이온의 양을 이용해 그것을 전류의 세기로 우리가 측정해서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지시약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강산과 강염기가 반응하는 경우, 또 강산과 약염기, 약산과 강산, 약염기와 강염기, 이와 같이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한번 고려해서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강산을 강염기로 적정하는 그래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에서 강염기의 수용액의 부피를 하나도 넣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NaOH를 하나도 넣지 않았는데 pH가 거의 매우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강산이란 얘기겠죠. 그러다가 적정이 끝나고 보니까 여기에서 pH가 매우 높은 곳에서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강염기로 적정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 해당되는 예를 HCl과 NaOH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NaCl 0.1몰 10ml를 비커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 용액을 NaOH 0.1몰짜리 농도를 이용해서 조금씩 추가해가지고 그때 pH 변화를 그래프를 이용해 이해해 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0.1몰 HCl 10ml의 pH는 얼마일까요? 쉽죠? 자, pH는 수소이온의 농도인데 HCl은 강산이므로 이 수소이온이 0.1몰 농도만큼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1몰 농도로. 그러므로 pH는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되니까 pH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작점이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0.1몰 농도의 10ml에는 그럼 수소이온은 몇 몰이 들어있느냐? 이건 또 다른 내용이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NMV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0.1몰 농도의 HCl 10ml에는 1mm몰의 수소이온이 들어있고요. 이거를 몰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 이 10ml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NaOH 0.1몰을 우리가 5mm를 추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5mm 안에는 NaOH, OH-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0.5mm몰의 OH-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0.5mm몰의 OH-와 1mm몰의 H+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화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H+가 얼마만큼 남아있냐? 0.5mm몰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산화트륨을 5mm 추가했을 때 그때 pH는 대략 한 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mm를 더 추가해가지고 10mm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된 또 0.5mm의 OH- 때문에 이 OH 0.5mm의 H+가 같이 반응을 해가지고 H+는 하나도 없게 되고 마찬가지로 0mm몰의 OH- 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0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물의 자동이온화를 고려하면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서의 pH가 바로 7이 되는 것이죠. 10mm가 들어갔을 때. 그 상황에서 또 5mm를 추가했습니다. 5mm의 수산화트륨을 또 추가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도 OH-가 거의 없었는데 5ml를 추가하면서 OH-가 0.5mm몰이 첨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15mm를 추가하게 되면. 자, 그때 그럼 pH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부피분의 몰수로 하면 되겠죠? 이때 부피가 얼마가 되냐면 총 15가 추가됐고 기존에 10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용액의 부피는 25ml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들어있는 OH-의 몰수는 0.5 mm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주면 0.02 몰 농도의 OH-가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pH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pH는 마이너스 로그, pH가 아니죠. 여기서 POH죠. POH는 마이너스 로그 0.0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2 빼기 로그 2가 되겠네요. 로그 2는 0.3 정도 되니까 이 값은 1.7이 될 겁니다. 즉 POH가 5mm 추가했을 때 1.7이므로 이때 pH는 여기 pH로 나타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4에서 1.7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12.3의 pH를 갖게 되겠네요. 즉 여기에서 pH가 바로 12.3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mm를 추가했을 때 5mm를 더 추가했을 때 이때의 용액을 또 따져보려면 부피가 30ml가 돼야 될 거고요. 그 안에 1mm몰의 OH-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계산해주면 여기에서의 pH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화점 확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지시약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가 중화열, 세 번째가 전류 세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중 지시약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강산과 강염기, 그리고 약산과 강염기, 이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지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특정 표준용액을 미지시료에 이와 같이 넣으면서 그때 pH 변화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우리는 중화, 적정,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지시약이 사용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HCl이 0.1몰짜리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10ml 들어있더라고 해보죠. 자, 그때 NaOH를 마찬가지로 0.1몰짜리를 조금씩 첨가해서 다음과 같이 중화시켰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NaOH가 점점 첨가됨에 따라서 NaOH에 들어있는 OH-와 염산에 들어있는 H+가 반응해서 물이 점점 생성되겠죠. 그러면서 수소이온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 테고 그에 따라서 pH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죠. 자, 그러다가 중화점에 도달하게 되면 중화점 근처에 가게 되면 가파르게 pH가 급상승하게 되고 그 중간 지점에 pH가 7인 지점, 즉 중화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중화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HA+의 몰수와 OH-의 몰수가 정확하게 같아지는 지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산이나 염기가 모두 물로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10의 마이너스 각각 7승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pH가 7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수산화듐을 조금씩 추가함에 따라서 pH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높은 위치의 pH에서 반응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낮은 pH에서 높은 pH로 이동하는 것을 딱 보면 이것은 강산을 강염기를 추가해 가지고 중화적정한 곡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10 근처에서 10mm가 있었으니까 NaOH 10을 집어넣게 되면 거의 중화가 일어나겠죠? 이 10 근처에서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는 강염기를 한두 방울 덜 첨가하느냐 더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pH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변색 범위에 있는 지시약을 이용해서 우리가 색깔 변화를 보고 얘가 지금 중화점에 도달했구나, 거의 10ml가 다 됐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비커에 중화적정 곡선을 보니까 pH가 낮은 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변하다가 중화곡선 끝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네요. 근데 아까 14 근처에서 형성이 안되고 그보다 낮은 지점에서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강산이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야검기를 첨가해가지고 반응을 끝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를 그래프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강염기와 능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pH가 점점점 증가하다가 10 근처에서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중화점이 pH 7보다 어떤가요? 작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변색 10에서부터 쭉 더 집어넣었을 때 변색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페노프탈레인이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페노프탈레인이 변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여기. 즉 10보다 좀 더 집어넣어야 페노프탈레인은 색변화를 볼 수 있어요. 오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 메틸오렌지는 거의 지금 10mm 근처에서 변색이 시작되기 때문에 메틸오렌지를 사용하면 우리가 중화점에 가까운 종말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산과 야겸기를 이용해서 지시약을 이용해 중화점을 찾을 때는 메틸오렌지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페노프탈레인을 이용하면 이와 같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pH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쭉 반응해서 끝나는데 높아요. 자, 이 말은 pH가 높단 말은 맨 처음에 이 산이 HCl이 아니고 아세트산 같은 약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H가 끝난 데가 높으니까 얘는 강염기를 추가해가지고 중화적정을 한 것이죠. 선생님이 그림을 따올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HCl을 계속 넣어서 사용하지만 이 안에 아세트산이 약산인 아세트산이 들어있다고 가정해보고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산에다가 수산나트륨을 집어넣게 되면 강산하고는 다르게 높은 위치에서 시작해서 이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자, 같은 양만큼의 NaOH가 들어갔을 때 중화점에 도달하고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pH가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메틸오렌지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강염기를 조금만 추가했는데 변색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색이 끝난 애가 중화점도 도달하지 않았는데 변색이 끝나버리죠. 이렇기 때문에 지시약의 색변화를 메틸오렌지를 써서는 안 되겠죠. 이 수직적으로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 부분에 페노프탈레인이 사용하면 이와 같은 경우는 중화점을 찾는 데 적정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H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낮은 곳에서 끝나네요. 바로 약산을 야겸기로 중화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자, 우리가 자, 강산과 야겸기 그리고 약산과 강염기 이 야겸기와 이 부분을 두 개 섞어 놓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중화적정 곡선이 수직적으로 쭉 중화점에서 같은 당량에서 변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고 다음과 같이 pH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약산의 야겸기 메틸오렌지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변색이 시작돼요. 그럼 여기가 중화됐다는 얘기일까요? 이만큼 넣었을 때? 한 4mm나 넣었을 때? 10mm를 넣어야 되는데 페노프탈레인도 봅시다. 이만큼 넣어야 변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차가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지시약을 모두 다 사용했을 때 오차가 많이 발생하므로 약산과 야겸기를 중화적정할 때는 지시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중화점을 지시약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중화적성 곡선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중화점을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 중화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산에 들어있는 H+와 염기에 들어있는 OH-가 만나면 물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열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즉 물이 생성되는 양에 따라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도를 이때
발생하는 열의 양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중화점을 확인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의 산염기 용액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온병, 우리는 열량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집어넣고 온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HCl이 들어있는데 이걸 수산화나트륨으로 적정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래프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자, HCl의 수산화나트륨의 양이 조금씩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증가함에 따라서 이온의 수는 중화되기 직전까지 그대로 있지만 생성되는 물의 수는 점점 늘어난 다음에 중화점이 도달하게 된 이후로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H 플러스는 한정되어 있고 OH 마이너스가 추가되면 H 플러스가 있는 만큼만 물이 형성되고 그 이후로 OH 마이너스가 더 들어와도 더 이상 H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물이 생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중화점이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화점이 지나고 나서 OH-를 더 집어넣게 되면 OH-나 이 수소이온은 맨 처음에 상온이었겠지만 온도가 열이 발생하면서 온도가 올라갔다가 이 상온에 차가운 NaOH 수용액이 점점 계속 들어오니까 용액은 식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화점을 중화열을 이용해서 확인하려면 바로 산이나 염기를 첨가하면서 온도가 가장 높은 위치의 부분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중화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전류의 세기를 이용해서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수산나트륨을 집어넣음에 따라서 이온의 중화점까지는 이온의 수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화점 이후로는 이온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중화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는 바로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전해질의 양, 즉 이온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한 산이나 염기의 부피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온의 수가 일정하니까 전류의 양도 일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정하지 않고 점점 떨어지네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바로 이온수는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 수산화나트륨 10ml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화 적정하기 위해서 HCl을 집어넣습니다. 같은 몰농도라고 한다면 똑같은 10ml가 됐을 때 중화 적정이 되겠죠? 자, 이때 10ml가 되기 전까지 HCl이 10ml가 들어가기 전까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넣다 보면 용액의 부피도 점점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쭉 증가할 것입니다. 근데 용액의 전체 부피는 증가하는데 이때 들어있는 이온의 총 몰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자, 그 말은 이와 같이 중화점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는 감소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온의 개수는 일정하지만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이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이온의 숫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온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중화점이 됐습니다. 그 뒤로 HCl이 계속 들어와요. 10이 아니고 11, 12 이렇게 계속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H 플러스는 들어오는 족족히 늘어나는 이온수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중화점에서보다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이온수가 증가하게 돼서 전류의 세기가 다음과 같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산과 강염기를 이용해서 전류의 세기를 이용한 중화적정을 할 때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낮은 지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시약. 지시약은 다음과 같이 중화적정 곡선을 보고 이게 강산과 강염기가 반응한 것인지 약산과 강염기가 반응한 것인지 알 수 있더라. 그리고 강산과 강염기 반응할 때는 페노프탈린, 메틸오렌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약산, 약염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지시약의 종류도 달라져야 되더라. 그리고 약산과 약염기를 가지고 중화적정할 때는 지시약을 사용할 수 없더라. 자, 두 번째, 중화열에서 중화점을 찾기 위해서는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야 되고, 전류의 세기를 확인할 때, 전류의 세기로 중화점을 확인할 때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낮은 곳을 확인해야 되더라. 자, 여기까지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중화적정의 정의와 그 중화적정 과정에 대해 살펴봤고요. 중화점을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 즉 지시약, 중화열, 전류의 세기를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